중개보수 안 깎이는 첫 번째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 부동산 중개보수는요. 부동산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는 어떤 행위죠?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는 중개보수를 청구하고 받는 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있어서 어떠한 행위일까요?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야. 중개보수를 많이 깎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장님, 수수료는 얼마 드려야 돼요? 복비 얼마 드려야 돼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초보 중개사들이 대부분 다 에이 하고 웃어요. 그러면 무조건 저 개는. 그 게임에 무조건 아웃이야, 그거는. 왜 웃을까? 왜 웃을까? 부끄러워서? 아, 쑥스러워서? 이게 잔금 칠 때 수수료 얼마 드릴까요? 아, 네. 이렇게 웃으시고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네, 백이면 벽 다 깨집니다. 왜 그러냐면 중개업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중개업으로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는요. 일단 첫 번째가 내가 열심히 너를 위해 노력한 대가를 받는 행위죠. 즉 정당한 행위죠. 맞아요? 정당한 행위.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죠. 그러니까 웃는 이유는 뭐냐면요. 노력한 게 없거든. 그런데 받으려고 하니까 웃음밖에 더 나와. 씩 웃는 거죠. 네, 그게 시작이에요. 첫 번째. 웃지 않는다. 왜죠? 정당하고 당당한 행위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는 숭고한 행위야. 얘는 숭고한 일을 하는데 웃어요? 웃겨요? 웃겨? 밥줄이 달려있는 어마어마하게 숭고한 일을 하는데 뭐가 그렇게 웃긴데. 그래서 첫 번째 중개보수 잘 받는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웃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은요. 기브 앤 테이크죠. 주고 받는 걸 원하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다 줄 수도 있지만 깎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무언가 다른 데서 받지 못하는 플러스 알파를 받게 되면 덜 깎이겠네요. 기브 앤 테이크니까. 내가 테이크 받은 게 많으니까 덜 깎이겠네요.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덜 깎여요. 덜 깎여요. 디테일한 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고객 서비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요. 정보 서비스예요. 정보 서비스. 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개업소에서 제공하기 가장 쉬운 서비스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딸랑딸랑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이 딸랑딸랑이에요. 물질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정보는 눈에 보여요? 잘 안 보이죠? 네.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득에 대해서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방법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를 선물을 딱 준비를 하고 들어가서 잠금 치고 사무실에서 나와요. 나오고 나면 중개보수 얼마 드려야 될까요? 그러면 예, 1,000만 원에다가 이러이러하니까요. 80만 원, 부가세까지 해서 88만 원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손님들 입장에서는 깎고 싶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왼손에 뭐 들고 있다고요? 선물 들고 있죠.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선물을 널 위해 준비했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들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손님들은 다 알아요. 뭘? 내 거라는 걸. 이거 나 주려고 준비했다는 걸 알아요. 이게 묘한 거예요. 묘한 거. 그리고 얘를 계속 들고 있어요. 눈에 보이죠? 네. 그러고 났더니 이제 무슨 일이 생겨요? 깎고 싶은데 깎았다간 이거 줄까 안 줄까?
이게 보상 심리라는 거예요. 이게 깎았다간 저 선물을 주지 않겠지? 그럼 내가 조금 양보하고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이 선물을 받으면 쌤쌤일까? 이래서 이 누님이 오피스텔에서 당시 중개업을 하면서요. 수수료를 안 깎입니다. 중개보수를 안 깎여요. 그래서 다 주고 다 받습니다. 그러면 선물 줬으니까 큰 손해를 볼까요? 생각해 볼게요. 선물 사는데 얼마 들었어요? 10만 원. 중개보수 깎이면 얼마 깎여요? 20만 원, 30만 원. 어떤 게 남는 장사예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고객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을 서비스 받았을 때, 제공받았을 때 기분이 좋죠. 기대했던 걸 제공받으면서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당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사람은 뭐 했어요? 기대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걸 제공받으니까 기분 또 어때요? 좋아요. 어차피 중개보수는 뭐 할 수 있었어요? 다 줄 수도 있었던 거거든. 근데 나는 어차피 중개보수도 다 줄 수 있었는데 뭐를 받았어요? 선물도 받았으니까 손님 입장에서 싫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선물은 어때 보여요? 싸? 비싸? 엄청 비싸 보이네. 엄청 비싸 보여. 그러니까 다 줄 거 주고 받고. 그러면 페어한 거죠. 공평한 거잖아. 그래서 손님들이 받아가서 집에 갔어.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딱 뜯어봤는데 선물이 한 6, 7만 원 정도 되는 향수라고 칠게요. 근데 새로 나온 신상 향수라고 칠게. 인기 많은.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씨 깎을걸. 중개보수 깎을걸. 아 깎았으면 30만 원 깎을 수 있었는데 아 이 선물 이거 아씨 인터넷 뒤져보니까 10만 원밖에 안 하네. 아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아 선물이 별게 아니더라도 뭐 어때요? 날 위해서 준비해줘 이런 걸 준비해주는 이 중개사가 고마울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우리 일선의 중개사들 보면 진짜 여기 계시죠? 네. 중개업 하시는 분들 지금 보이니까 있네. 잔금 칠 때 뭐 해? 안 깎이려고 뭐 해요? 손님들이 밀고 들어올 게 안 깎이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슨 준비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맨날 깎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놓고 맨날 어디다가 하소연만 하시지. 네. 뭔가가 있어야지. 맨날 깎고 들어온다. 그러면 안 깎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지. 이 누님처럼. 네. 물론 수업 때 다 알려드리지만. 네. 문제는 알려드리면 뭐해 또. 안 하는데. 왜 안 해요? 백화점이 멀었어요. 그 꼭 백화점에 가서 그거 사야 됩니까? 아유 질문하는 거하고는 참. 자,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이렇게 해서 선물을 주고 손님은 기분 좋아서 갔죠.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요. 그 중간에 나가거든. 그럼 이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면서 누구한테 매물을 내놓을까요? 기존 부동산이야. 누구죠? 나야. 나에 대한 인상과 이미지는 어떻죠? 달랑달랑. 어때요? 나에 대한 인상과 이미지 어때요? 좋죠. 좋아. 수수료 다 줬는데도 기분이 좋아. 그리고 다음에도 또 줄지도 모르잖아. 어차피 딴 데 가도 수수료 다 줄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선물 받고 다 주는 게 낫지 않아?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물건이 또 나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오피스텔에서 12층에서 중개업하면서 양타를 치기 시작해요. 양타. 그래서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야. 네. 물건이 임대인한테 나오지 않고 누구한테 나와요? 임차인을 통해서 나와요. 임차인이. 그리고 계약할 때 되면 누가 나오죠? 임차인이 누구한테 연락해요? 임대인한테 연락하죠. 그래서 임대인이 나와서 계약서만 써주고 가죠. 이런 형태의 계약들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이런 형태로. 그래서 오피스텔에서 중개업 하시면서 손님을 중심으로 중개업을 하다가 결국 뭐도 생겨요? 기존 고객, 기존 부동산으로 내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뭐도 나와요? 물건도 나오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양타까지 치게 되는 부동산이 됩니다. 매출이 더 오르겠죠? 직원을 또 뽑아요. 직원을 또 뽑아. 이제는 개공 입장에서 직원을 또 뽑아 쓰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누님이 또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